직영은 한 180억 정도, 가맹은 한 50억 정도. 잘 되는 매장 하나만 딱 테이블은 한 10개 정도 되고, 매출은 한 3억 정도? 거기서 한 3억 정도 팔면 얼마 남아요? % 정도? 부모님한테 집도 사드리고, 하우는 농장도 해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상가도 사드리고. 접을까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저분 가게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 당시 한 달 손해가 한 5천만 원씩 났어요. 영업했던 형님이 이제 직원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때 조금 제가 소비를 약간 컨트롤해요. 제가 없이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싶어요. 근데 몸이 기어가서 지하철을 타게 돼요. 막 커피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어요. 이 몸이 기어가는 가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 창업하고 싶은 사람 진짜 진심이다 찾아가면 돼요. 네, 그럼요. 지금 또 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제 싱가포르에서 요식업 오빠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정영입니다. 고깃집, 중국집을 일단 하고 있고, 직영은 5개, 2개가 이제 프랜차이즈. 밀키트라고 냉동식품, 짜장면, 짬뽕 14개 제품 이제 만드는 공장 하나 갖고 있고요. 전체적인 회사의 매출이 좀 순수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매출은 이제 직영은 한 180억 정도, 가맹은 한 50억 정도. 직영 매출에 밀키트가 포함됩니다. 그렇죠. 잘 되는 매장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했을 때 거기는 평수랑 매출이 어떻게 돼요? 50평 정도 될 거고요. 테이블은 한 10개 정도 되고요. 매출은 한 3억 정도? 아니 근데 50평에 테이블이 10개밖에 안 돼요. 싱가포르는 죽은 공간들이 좀 꽤 있어요. 거기서 한 3억 정도 팔면 얼마 남아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2% 정도? 한 22%. 인건비 주고 네네네. 그래도 많이 남는다. 매출이 3억이면 고정비는 얼마 정도 돼요? 식자재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인건비 한 20%, 그 다음에 임대료는 한 10%? 임대료 3천만 원. 아니, 그게 부가적이네. 직원들 숙소나 이제 월세랑 하면은 그럼 그 50평 매장의 월세는 어느 정도? 21,800불이거든요. 지금 환율로는 한 2,300만 원 정도? 비싸다. 숙소가 한 490씩이니까 2개 내면 이제 3,000만 원. 여기는 월세를 올리는데 뭐 5% 상한선 이런 게 그런 게 없어요. 오빠 짜장이 실은 1,500이었어요. 지금 3,600이잖아요. 보통 올릴 때는 다른 분들이 이미 여기에 월세를 이만큼 오퍼를 한 거예요. 우리는 권리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월세 더 줄게. 나한테 줘. 보험을 차놓고 저를 만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싱가포르에서 식당 운영하려면 꼭 알아야 될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싱가포리안 2명을 고용해야 1명을 고용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 사람 2명을 고용해야 한국 사람 1명. 처음 여기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숙제겠네요. 엄청난 숙제. 집이 좀 잘 사셨어요? 아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집만 해도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에 뭐 없는 게 없는데 지금. 진짜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IMF를 맞으셔서 흩어져 살았어요. 아빠는 따로, 엄마는 따로, 동생 따로. 근데 그 나이 때는 이렇게까지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 못 하셨겠네요. 전혀 생각 못했죠. 뭐 외국 살지도 몰라봐요. 실은 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으니까요. 좀 어때요? 지금 여기 집만 해도 제가 4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실은 너무 좋았는데 작년부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한식이 유명하다 보니까 싱가포르 분들도 식당을 많이 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도 많이 생기고. 경쟁도 경쟁인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거기를 가야지만 먹을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집 앞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한국에서 식당 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수요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창업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이 더 어려운 거야. 싱가포르 분들이 한국을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의 한국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느 순간 노포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제가 이제 하루아침에 바꾸고 싶지만 희한하게 또 싱가포르이 인테리어 공사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안 돼요. 리뉴얼을 하면 리뉴얼을 하면 장사가 안 돼요. 또 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권을 보실 때 뭐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죠? 저는 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져 있는 곳은 두 번은 못 가요. 중심지. 잘 되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장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싱가포르. 한 군데 가는 그런 로열티가 좀 세구나. 약간 의리가 있어요. 딱 먹는 데서만 먹어요. 싱가포르 분들이. 좀 미안하게. 이제 새로운 거에 대한 니즈는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뭐 한식이란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돈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정된 곳에서 팬딩을 하는 거죠. 처음에 식당을 어떻게 차리게 되시죠?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 밑에서 이제 직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10% 지분 투자를 하고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사장님이 힘들어져서 온전히 제가 이제 인수를 하고 돈이 없잖아요. 다 전화를 드렸죠. 꼭 갚을 거니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 이제 나머지 돈들은 벌어서 갚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거래처나 주변 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주신 거죠. 대표님이 평소에 가고 이런 모습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제 그것 때문에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운은 아니다. 한 번에 운이 더 오거든요. 현종파가 매장을 왔을 때 그 건물주가 또 그 사장님한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그 건물주가 운영을 하다가 살 생각이 없냐. 그래서 두 번째 매장도 돈이 안 든 거죠. 또. 매장 2개만 해도 뭐 차리는데 한 10억 가까이 들 텐데 지금은. 그렇죠. 장사 안 해본 사람이 처음이 한국도 아니라. 운이라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기존에 이제 이모님이 계셨잖아요. 남아주셨어요. 식당 일을 오래 해보셨는데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내가 월급 못 드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있어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제가 20대잖아요. 공무원 준비, 경찰 공부, 회사, 옷가게에서 일했던 동생 불렀죠, 싱가포르로. 평소에 사회생활 잘하고 친구들이랑 관계 잘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다 도움이 됐네요. 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이 딱 든 때가 있다면. 부모님한테 혜택을 드렸어요. 집도 사드리고, 하우는 농장도 해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상가도 사드리고, 이랬을 때. 그때가 매장 몇 개 정도? 한 2개? 여기서는 매장 2개만 해도 수익이. 그 당시에는 그랬죠. 한국에는 매장 하나가 잘 되면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한 3,000만 원, 뭐 그렇게 이제 벌 수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3억인데 20% 잡으면 6천이겠죠? 2개 하면 이제 1억을 벌 수 있는. 잘 되는 기준이긴 하지만요. 네. 근데 테이블 10개라는 거. 객단가가 어떻게 되길래? 집은 객단 높죠. 술이 너무 비싸잖아요, 일단. 저희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는다. 한 25만 원, 30만 원 나와야죠. 와, 둘이서 30만 원. 여러 개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 분명히 아픈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접을까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저분 가게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망한 오빠 이야기. 포차라고 포장마차 하나 했었는데 말아 먹었고요. 지금 오빠 짜장 자리가 실은 뭐 이자카야였어요. 오픈 주방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오픈 주방이 돼버린 거예요. 술집은 다 망했어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한 달 손해가 한 5천만 원씩 났어요. 통장에 잔고가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잔고가 막 없어가지고 위기였던 적은 없으세요? 잔고가 죄송해요. 재수 없겠네요. 아, 그런 적은 없다. 제가 소비를 약간 컨트롤해요. 제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싶어요. 근데 몸이 기억해서 지하철을 타게 돼요. 막 커피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커피를 안 먹어요. 저는 잘. 지출에 대해서 이 몸이 기억하는 가난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건 많은데 쓰는 게 적다고 생각해보세요. 맞아. 이래서 쓰는 게 더 중요해, 진짜. 집이 이렇게 좋은데 차가 없으시다고. 집은 재계약하고 막 이럴 때 겁나잖아요. 차는 그랩 매일 타고 다녀도 차값보다 싸요. 근데 저는 거기다 그랩을 또 못 타는 성격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는 아니 물론 택시도 타지만 그랩도 타지만 근데 빈도수에 비하면 저는 여기는 포르쉐가 10억이래요. 그래요? 몰랐어요? 저도 어제 들었어요. 아니, 한국 뭐 아반떼가 여기서 1억 넘는다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 하니까. 그렇죠. 차가 진짜 비싸긴 비싸구나. 벌고 난 후에 달라진 삶의 질. 밥을 먹든 뭘 할 때 가격표를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저 외국에 대해서 외로울 건 없어요. 더 좋아요. 왜냐면 아무도 안 보거든요. 한국은 내가 무슨 차를 탄지, 어떤 집에 사는지, 뭘 입었는지 이런 것들 남의 시선을 조금 본다면 외국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대표님 계속 이제 여기서 쭉 사시는 거죠? 네, 지금 많이 고민 중이에요. 국적까지 바꿀까도 고민 중이고. 근데 해외 창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신뢰 관계가 없으면 일이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싱가포르 장점 말씀드릴까요? 사기꾼이면 이미 떠나야 돼요. 그만큼 좁은 거죠. 또 좋은 게 법인으로 거래처도 알아야 되고 이런 건 너무 쉬워요. 어느 식당 가도 싱가포르 사장님들 다 알려드리고 저한테도 물어보면 저 물론 다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 있는 한인들끼리는 서로서로 좀 잘 지내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요식업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다 그만큼 좁기 때문에 뭐 이슈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건, 사고. 술 먹고 소리 지르면 신고를 해요. 경찰서 가야 돼요. 48 동안 감금돼 있어요. 48시간 감금이에요. 소리 지르면? 빵꾸네, 그럼. 48시간 빵꾸네.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감금돼 있어. 48시간 뒤에 네가 이제 보증 쓰고 이제 빼갈 수 있어. 이렇게 진짜 말도 못해요. 진짜요? 저희가 이제 줄을 서는 매장이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셨어요. 결국에 못 드셨어요. 고깃집 회전율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난다고 신고하게 돼요. 그럼 어떤 걸 신고하냐고 물어보니까 나 기다려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대로는 못 가겠대요. 그래서 위생으로다가 정부에 신고를 하겠다는 정말 그 다음날 왔어요. 위생 그 점검하러 왔어요? 그리고 저는 신고를 좀 많이 당해요. 친구야 거의. 간다 이래요. 연락이 와요. 간다. 왜냐면 신고하면 무조건 가야 되거든. 대표님 매장이 좀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매장에 한국 사람들이 많다, 이런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많이 빠졌어요. 한국이 최저임금이 이렇게 안 높았어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비자 종류가 뭐 EP, SP, WP가 있는데 보통 한국 분들은 WP를 많이 받으세요. 그분들은 비자 유지비라고 해서 나라에 돈을 또 내요. 그럼 숙소를 또 줘야 되잖아요. 거의 한 100만 원 꼴 해요. 2인 인실 기준으로. 그럼 얘는 500만 원. 그럼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받는 돈은 그 사람들은 한 300만 원 받지만 우리가 사업주 입장에서 내야 되는 거는 5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지금은 그럼 한국 사람들 비중이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한 두세 명씩. 한 매장에 네. 두세 명, 네. 홀에 두세 명? 그 정도면 많은 거죠. 전에는 두세 명이 반대로 외국인이었어요. 나머지가 다 한국인이었죠. 그럼 외국인 분들을 만약에 이제 고용해서 쓴다고 했을 때 직원들 월급은 한 달에 얼마씩 줘야 돼요? 100만 원 정도 싸요. 근데 숙소 주거든요. 전 똑같이. 그러면 100만 원 싸니까 회사 입장에서 40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그럼 월급 250만 원 주면 그분이 어느 정도 일을 해줘? 그래도 외국인들은 1시간 더 일해서 11시간 정도. 주 6일이에요. 주 6일 하루 11시간 해서 한 250 정도. 요즘에 또 해외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꼭 해주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이 있다면? 마음가짐이죠. 이거 마음을 먹냐 안 먹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장사가 되냐 안 되냐 뭐 이건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해외 창업하고 싶은데 그 마음가짐이 진실되고 도전 정신이 있다면 저는 그게 다예요. 그게 실은 다예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누군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진지하게 하고 싶다면 일단 뭐 아무것도 없어도 일단 와라. 와야죠. 만약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해외 창업하고 싶은
사람 진짜 진심이다 라는 사람 있으면 그냥 찾아가면 되나요? 네, 그럼요. 저는 지금 또 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연락 오잖아요. 다 만나요. 한 번도 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글을 올리기 위해서 뭐 시도했던 방법 중에 제일 효과 좋았던 거 하나 어떤 거 있을지. 제가 지금 하는 게 뭐 유튜브, 시아홍수라고 중국 분들 하는 인스타그램, X, 스레드 다 해요. 인플루언서가 많이 비싸거든요. 300만 원, 막 200만 원 이래요. 쓸 수 없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싱가포르안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SNS는 뭐예요? 인스타그램이죠. 그럼 인스타 마케팅 여기서도 하면 효과가 있겠네요, 확실히. 근데 아시잖아요. 요즘에 광고인 줄 알고 다 내가 좀 이 선택은 좀 내가 잘했다 하는. 싱가포르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진출한 그 선택이 저한테 또 다른 꿈이 생겼고 또 거기서도 확장성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법규나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설레요. 떨리고. 근데 대표님한테 어떤 식당 사장이라는 직업의 의미가 좀 있을까요? 해외에서 한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음식을 현지 분들한테 소개하고 그 안에는 음식에 대한 문화라든지 또 다른 한국을 싱가포르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좀 열심히 살았다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살죠. 세상에 공짜 어디 있습니까? 공짜처럼 보일 뿐이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사하면서 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팠던 적은 없어요? 허리가 고기를 이제 허리 숙여서 꾸잖아요. 디스크가 다 이렇게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래 걸으면 다리 저림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실은 오빠 짜장을 동업을 했었거든요. 동업했던 형님이 이제 직원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때 조금 동업을 했다는 건 어쨌든 마음을 엄청 줬다는 건데.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10년 된 직원이 하나 있는데 아무 말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10년이 됐는데 아무 말 없이? 딱 들어보면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 식당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떤 사장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계속 겸손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 꾸준했던 사람, 만족이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 사람 진짜 자기 인생 하나만큼 열심히 살더라. 여전히 열심히 하더라. 물론 그러게 살 거고요. 잘 파서 송년회에서 저희 강의를 처음으로 했었잖아요. 그때 첫 강의 좀 어떠셨어요? 제가 감히 강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너무 영광이었고요. 지금은 약간 후회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정보보다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을 해소했던 강의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제로 저희 잘파사 회원분들 몇 분 오셨다고. 오셨죠? 부회장도 오셨고. 저한테 다 연락이 와요. 그러면 대표님 식사비도 안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다 오시는 거 아니죠? 다 올 거야. 오늘 저녁에 다 오거든요. 오세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네, 싶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얻은 게 많아서. 오늘 인터뷰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잘 파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공부하는 사장님들의 단톡방은 링크로 남겨놨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대표님의 성업을 기원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